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한국에다가 엄청난 제재를 가했잖아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할 때 그것 때문에 제일 화가 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한국이 가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지금 그런 구도예요.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서 다 맞아요. 어느 쪽 한 편이라도 쓰면 그쪽이 보호를 해주겠죠.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가면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 한국은 최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쓰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중국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는 관세 협상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예요. 그게 뭐냐? 지정학적인 문제, 이 문제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한미가 서로 합의하지 못하면 관세 협상? 아이고, 그 트럼프의 행동 방식을 우리가 다 보고 알잖아요. 어제 말한 거 오늘 싹 다 뒤집어버리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트럼프가 이만한 표 만들어가지고 이거 들어서 소위 상호관세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자회견 다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24시간도 안 돼서 다 뒤집어버렸어요, 그거. 그리고 90일 동안 유예, 그리고 개별 국가별로 다시 협상할 거야 라고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24시간도 안 돼서 그냥 다 바꿔버렸어요. 한국하고도 이제 우리나라 협상단이 가서, 실무 협상단이 가서 15%로 서로 합의를 봤다. 그러잖아요. 합의, 실무 협상단끼리 그냥 적당히 정치적인 제스처를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트럼프는 우리 24일부터 한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서로 안 맞으면요, 다 뒤집어 볼 거예요. 보나 마나요. 지금까지 늘 그래 왔잖아요. 15%가 아니고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데처럼 50%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는 협상의 달인이라고 스스로 이제 자랑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스스로 자신의 최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말하고 다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든지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내 말을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큰 의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싸울 때 한국의 역할이 뭐가 될 것이냐, 이거라고 봐요. 우리 한국이 원하는 건 뭐냐? 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이 원하잖아요. 그리고 한국군은 한반도를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우리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뭘 원하고 있느냐? 한반도에 북한을 막는 문제는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걸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의 방위비는 GDP의 5%까지 올려라. 그게 너무 어려우면 3.5 내지 4%까지는 올려야지. 지금은 얼마냐면 2.3%입니다. 2.3%고 60조 원이에요, 우리의 방위비는. 그런데 이거를 5%까지 올리게 되면 130조 원이 되는 겁니다. 70조 원을 늘려야 돼요. 70조 원이라고 하는 돈은 얼마냐? 그게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가진 것이냐? 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다 먹여 살려주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270만 명입니다. 그 270만 명 나라가 먹여 살려주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22조 원이에요. 그런데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GDP의 5%를 만들려면 70조 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22조 원의 3배잖아요. 그러면 한 800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거를 통째로 군사비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돈을 나토 국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들은 그걸 그렇게 할게. 라고 지금 수락을 한 상태고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 뭘 하라는 거냐? 야, 너희들 러시아가 침략할 걸 걱정하잖아. 그 러시아 침략하는 거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네 돈 가지고 해. 미군 이제 뺄 거야. 이런 입장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실제로 미군을 빼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도 트럼프가 하는 걸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네. 지금은 2%도 안 써요. GDP의 2%도 안 쓰죠. 우리는 2.3%를 쓰는데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은 1%도 채 안 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미국한테 업혀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안 하면 설마 뭐 미국 너희들이 하겠지.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토를 창설한 것도 사실상 미국이었고, 그러니까 다 미국한테 밀어두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자기들이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러면 푸틴이 쳐들어오게 생겼는데 정말로. 근데 한국에게도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한을 방위하는 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거는 야 너희들이 해. 너희들 북한하고 비교해봐서 경제력이 비교도 안 되게 너희들이 부자인데 왜 뭐 때문에 미국한테 우리한테 그걸 막아달라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다 하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우리가 너희들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북한이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핵으로 지금 미국의 핵으로 지금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도와주는 대신에 너희들도 미국 도와줘.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사는 이치를 생각해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다 업혀온 거죠. 그리고 미국도 우리를 다 막아준 거고, 우리를 다 이제 보호해 준 것이고, 근데 더 이상 미국이 이제 그걸 안 하고 한반도의 방위는 한국이 알아서 해. 너희들 부자가 됐잖아. 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대신에 야, 우리 좀 도와줘라. 미국의 지금 최대 관심사는 뭐냐? 바로 중국을 막는 거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막는 거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필리핀이든 대만이든 일본이든 한국이든 다 중국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미국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니 그걸 너희들이 원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쳐서 막아야지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그 트럼프 진영의 거의 공통된 의견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한테도 분명히 그걸 요구할 거예요. 근데 이미 일본하고 필리핀은 거기에 동조했어요. 그래서 필리핀은 이미 두테르테 정권 때는 필리핀이 중국에 가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다시 마르코스 정권이 되면서 야, 중국하고 같이 못 가겠다. 중국하고 아무리 가까이 가도 그렇게 해봐야 아니 필리핀 영해에다가 자기들이 말이야 거기다가 군사시설 두고 막 이러니까 그 남중국해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거는 중국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필리핀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하고 가서 손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하고 합동 군사훈련도 이미 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만 해협이라든가 또 한반도라든가 남중국해에서 군사 충돌이 생겼을 때는 일본은 미국과 손잡고 중국에 대항한다는 노선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도 그걸 요구를 하겠죠. 이번 정상회담에서 저는 분명히 요구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입장은 뭐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였어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지금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게 2010년대 초부터 그걸 요구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근데 이제 답을 안 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도 요구하고 미국 국방장관 헥세스도 계속 그런 거를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고 양다리 걸치기 이제 없다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되겠냐는 겁니다. 계속 우리 입장을 가져가게 되면 아마 브라질이나 인도에 대해서와 똑같은 제재성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죠. 인도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도가 왜 50% 관세를 부과받았느냐. 인도는 사실 미국하고 친한 나라였어요. 왜 그랬느냐. 인도한테 트럼프가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러시아 석유 사지 마. 왜냐하면 인도가 러시아산 석유를 사주니까 그 돈 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러시아산 석유 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인도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 맛 좀 봐라 하고 이제 50%를 매긴 겁니다. 또 그 브라질은 또 왜 50%를 매겼느냐? 브라질은요. 미국에 대해서 그 오히려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예요.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미국으로부터 수입이 더 많아요. 그걸 보면 브라질 같은 나라에는 관세를 매기면 안 돼요, 미국이. 되게 무역 흑자국에다가 매기잖아요. 근데 브라질에는 50%를 매겼어요. 그 이유는 뭐냐? 괘씸하다 이거예요. 괘씸하다. 예, 그거 하나예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왜 괘씸하냐? 트럼프하고 지금 브라질 대통령은 룰라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이 좌파 우파 대립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룰라는 좌파예요. 그 이전에는 보소나로 대통령인데 이건 우파예요. 그리고 친트럼프예요. 적극적인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룰라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전 대통령이었던 보소나로를 쿠데타 혐의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봤을 때 야 그거 하지 마 하고 이제 내정 간섭을 한 거거든요, 트럼프가. 그런데 룰라는 무슨 소리야, 남의 나라 일에 네가 왜 시시콜콜 간섭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트럼프한테 찍힌 겁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데도 룰라가 안 물러서거든요. 그래? 그럼 맛 좀 봐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고, 한국과 미국 간에 지금 제일 큰 이슈는 사실은 이 한미 동맹의 성격이 뭐냐, 미중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 또 한국의 원자력 산업을 필요로 하는 이유도 바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은 미국하고 조선업 협력을 할 때 긴 관점에서 보면요, 미국만 봐서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을 봐야 돼요. 자, 정말 마스가 프로젝트가 성공을 해서 미국의 조선업이 정말 위대하게 되고 한 10년 후에 그렇게 됐다. 또 미국의 해군이 다시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제일 화가 나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죠. 아니 중국이 지금 조선업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또 중국 해군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들고 있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나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다시 해군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완전히 원천봉쇄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강력해진다면, 그러면 중국으로서는 이건 완전히 치명적이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소위 중국몽이라고 하는 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데 한국이 가서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면 중국이 그 한국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지금 그런 구도예요.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를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국이 발끈해서 한국에다가 엄청난 제재를 가했잖아요. 그거에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프로젝트를 지금 한국이 미국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게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주 세게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미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글로벌 타임스라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데 영자 신문이 있어요. 그 글로벌 타임스거든요. 거기서 이미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 너희들 실수하는 거야. 근데 그게 중국한테 해가 된다는 말은 아직 안 하고 너희들 그러면 미국한테 완전히 종속될 거야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서 정말 미국의 조선업이 강력해질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국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럼 보나마나예요. 너무 그림이 뻔하잖아요. 양다리를 걸치면 양쪽에서 다 맞아요. 다 얻어맞게 돼 있어요. 어느 쪽 한 편이라도 쓰면 그나마 그쪽이 이제 보호를 해주겠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 편에 들어가면 지금 이미 그것이 드러나고 있듯이 조선, 방위산업, 원전, 여기에서 중국이 배제된 시장에서 한국은 최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버리고 중국 편에 가서 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다 중국한테 밀리게 돼 있어요. 가성비, 모든 산업에서 가성비가 다 중국이 뛰어난데 한국이 그 중국이 지배하는 그 시장에서 어느 시장에 가서 한국 물건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그림이 뻔해요. 원자력도 안 되고 방위산업도 안 되고 조선업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그림은 너무 뻔한 그림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겁나는 거는 중국을 적으로 과연 우리가 둘 수 있을까? 너무 무섭죠. 그러면 미국을 적으로 둘 수 있을까? 더 무섭죠.
이거는 그러니까 내 안 맞을래 그런 선택이 아니고요. 한 대 맞을래? 아니면 두 대 맞을래? 이 선택인 겁니다. 안 맞을 방법은 없다.